고3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서호입니다. 이제 큰 시험 끝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시험은 아니에요. 많은 긴장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연중 행사 중에 더 큰 게 있었죠. 1학기 기말고사. 그죠? 네, 원서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컸을 거고 그냥 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탐 과목에 대해서도요, 주요 과목 하나에서 어려운 게 빵 나오면 학생들은 여기까지 집중력이 잘 가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을 적에 크게 평가 자체로서 의미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뭐 잘 봤다는 친구들 문자는 많이 왔지만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인데, 저는 평가로서의 이 시험 문제 좋았거든요. 완성도 좋았는데 평가로서의 이 시험의 가치보다 여러분들이 3월, 4월, 6월, 7월 4번의 시험을 큰 모의고사를 지금까지 치러왔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2학기 때 약 130여일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은 기간을 꾸려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스스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계속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열어놨잖아. 그리고 페이스북 뭐 메신저 아니면 인스타 DM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네.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은 요새는 잘 안 받고 있어. 상담을 주로 해주고 있는데, 상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고민이 들었다 그러면 막연하게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험들, 여러 가지 상황들, 재반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합리적인 방향들을 찾아가 보자고요. 세계지리 지금 바꿔도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 말은 곧 해왔던 친구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과목까지 묻진 않았는데 일주일 개념 완성 빡 돌려가지고 완강한 다음에 이번에 47점인 거 받았다는 친구도 있었어. 한지는 아니고 세지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과목은 묻진 않았고 그냥 그 친구한테 끝까지 기적이 함께하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세지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세지 해왔던 친구들 먼저 시작했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주요 문항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이 문항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돼요. 3번 다음 2페이지에서 5, 8, 9, 5번, 8번, 9번 다음 3페이지에서 10번, 11번, 12번 그 다음 4페이지에서 19번, 20번 이렇게 총 9문항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 뭐 등급컷 이런 거 확인 안 했어요. 몇 점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재수생들 빠져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많이 갖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 거 확인 안 했고 크게 관심도 안 뒀습니다. 다만 그냥 풀어드릴 만한 괜찮은 주제들을 풀어드리겠다라고 마음먹고 해설 강의를 준비했고, 또 대신 정보가 좀 궁금했어요. 다른 출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니 세계지리 문제의 완성도 괜찮다고,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점수 몇 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주제를 반복적으로 혹시라도 틀리고 있나 이런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종교와 관련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로 국가 위치입니다. 국가 위치. 사실 여기에서는 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자료가 가장 좀 독특한 거였고, 나머지 거는 뻔한 거예요. 인도니까 힌두교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네시아니까 이슬람교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대로 오세아니아니까 크리스교 많을 거고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여러 개의 종교가 섞여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숫자들이 비등비등하죠. 네, 자료에 따라서는 뭐 말레이시아 영향받아서 이슬람이 많다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불교가 좀 더 높더군요. 왜 여기다 체크해? 불교가 좀 더 높더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게 A인가요? 불교가 지금 색깔상 봤을 때 A네요. 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라면 중국에서 내려온 화교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랬던 겁니다. 싱가포르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싱가포르를 몰라도 나머지 걸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걸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교도 많고 힌두교도 많고 참 많아요.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선지 같은 경우는요, 1번이 A가 인도 북부 불교였으니까 발생했고 아시아로 전파된 거 맞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뭐 모스크 보면서 이슬람이고, 3번은
예, 십자가 보고 다 풀었을 텐데 포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마지막 피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4대째 모태신앙인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관련이 있는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소와 관련된 거 힌두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지형과 관련해서 주고 있는데 지형과 관련한 문제는 확대돼서 중요한 것이 있고 원래 지도의 위치가 중요한 게 있는데 A는 원래 지도의 위치예요. 북해 쪽이죠. 갯벌입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의 서쪽 해안이죠. 피오르드입니다. 확대돼서 중요한 녀석은 이거 하나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돼요. 지중해다 몰라도 돼. 그냥 확대돼서 중요한 건데 이 녀석이 사주고 C가 그 뒤에 있는 석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위치가 중요한 거고요. 이 녀석만 확대된 모습이 중요합니다. 1번. 예, 이거는 모래양과 관련된 거니까 CD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2번. 예, 피오르드는 U자국이 물이 차오르면서 만들어진 건데 U자국은 수심이 깊고 주변에 폭포나 이런 급경사의 절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석호는요, 바닷물과 통해있기 때문에 짜서 용수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4번. 갯벌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은요, 예, B하고 C 모두 다. C는 세계지리에서는 뭐 강조해서 배우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를. 하지만 B는 배우죠. 침수해안. 물에 잠겨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말은 물이 올라왔다. 해수면 상승.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8번 문제에서는 이제 시기를 제시해 주는 방법이 월별 강수량입니다. 적도를 표시되어 있는 적도를 잘 체크하시고 적도를 기준으로 다우구역이 북반구로 갔냐 남반구로 갔냐 거기가 여름입니다. 왜? 비가 많은 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이니까 이 경우 여기가 비가 많다면 여기 적도 수렴대가 있다고 봐야 되고 이 녀석은 적도 수렴대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북반구의 여름 7월일 것이고 이거는 남반구의 여름 1월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직접 선지를 보면서 풀게요. 1번, 아열대구압대 영향받았다. 이 말은 가시기에 D가 건조하니 이 말인데 D를 놓고 보게 되면 얘가 훨씬 더 지금 건조하지. 따라서 1번은 땡인 거야. 2번, 낮이 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더 여름이야 이 얘기인데 A는 적도에 딱 걸렸으니까 얘는 그냥 12시간으로 박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비교의 대상이 C인데 C는 적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12시간을 넘고 해가 겨울에는 12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C가 여기 있는데 나시기라고 했으니까 7월이면 겨울이죠. 그럼 12시간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도 안 되고 얘는 12시간이니까 A가 더 길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아직도 세계지리 기후가 완벽하게 잘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시기를 적어주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적어준 다음에 추론하는 기후 뭐 열대우림이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건조기후일 것이다. C 같은 경우는 열대고산일 것이다. D 같은 경우는 사바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 남반구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뭐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적도에 걸렸으니까 북반구 남반구 가리기도 어렵고 여름 겨울을 따지기 어렵고 그냥 연중 고온 다습하지만 B 같은 경우는 시기는 구분이 되잖아. 어차피 건조하겠지만 B 같은 경우는 지금 남반구 했으니까 1월이면 여름이 되는 거고 7월이 겨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한데요. 이게 숙달이 되고 나면 그냥 선지 보면서 쓱쓱쓱 풀어서 지우셔도 됩니다. 크게 변별력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다 풀립니다. 8번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와 관련해서 지역들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녀석은 CS가 될 거예요. 해설지에 도시 지명이 나온 건 문제 낸 사람들 입장이고요. 우리는 보면서 기후를 추론만 하면 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일 거고요.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남한 쪽에 있죠. 그렇죠? 북한부터는 DW인데 남한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CM입니다. 이게 CFA일 수도 있고 CW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누군지 몰라도 돼요. 누군지 몰라도 되고 이 녀석이 DW일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게 선생님 DW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DW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생님이 북한 위쪽이 DW라고 했는데 얘는 북한보다 위도도 높고 더군다나 내륙으로 들어갔으니까 더 빼박 DW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몰랐는데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겨울 기온이 나와 있는데, 최하늘 기온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3도 밑으로 떨어진 애가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대륙 동안에 있는 두 개 중에 냉대 기후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네는 아니고 이 두 개 중엔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C로 딱 연결이 되는 거지 뭐. 그럼 다 DW였구나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그 다음으로 추운 A가 이 녀석이 되지. 실제로 계절풍 기후 지역은 연강수가 많기도 하고 여름에 강수가 상당히 집중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B하고 D 두 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B하고 D 두 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강수가 얘가 없고 얘가 고르게 올라가니까 얘가 서한의 양성기후 B 지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D가 요 지역 이렇게 돼주는 거죠. B, D, C, A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역을 연결했고요. 1번 선지 본초 좌우선 이 말은 영국을 본초 좌우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A가 본초 좌우선과 시차가 가깝다. 여기 있으니까 제일 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답으로 유도해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다. C가 라고 되는데 대륙의 동안이 크죠. 그것도 DW가 가장 큰 겁니다. 틀렸고요. 4번 경엽수 밑줄 치고 지중해성 기후지역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래서 D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경엽수라는 말을 가지고 정답으로 유도한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륙 서안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에 경엽수가 있다면 역시 많이는 나오는 건 아니어도 대륙 동안에는 조엽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대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10번 문제. 화석 에너지다. 그러니까 유탄천 3개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A, B 대륙까지도 좀 비워놨는데 보게 되면 얘들아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 선생님은 한때는 이런 걸로 했어. 아시아 태평양에 이게 많다고? 아 그러니까 얘가 석탄이구나. 이걸로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어있는 대륙에 A하고 B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유럽이고 하나가 서남아시아래잖아요. 얘 A란 녀석 여기 있고 B란 녀석 여기 있거든요. 석유는 유럽은 어찌됐건 뭔가는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서남아시아는 뚝 부러지게 석탄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건데 A가 서남아시아가 되면서 이게 없는 지역이 바로 석탄이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삼각형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냐고 묻는 친구들 많은데 옆에 보조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가를 읽고 싶으면 여기 옆으로 튀어나온 선들 있지? 그거 따라서 이쪽으로 와주면 돼. 그리고 나를 읽고 싶다 그러면 역시 이 방향에서 튀어나온 선 따라서 와주고 얘가 예를 들어 20, 얘가 지금 30이 됐잖아? 합하면 50이지? 나머지 하나는 3개를 합해서 100%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0 마이너스 20 플러스 30이었다. 그래서 50 이렇게 되는 거고 읽었던 원리로 말하면 달을 읽고 싶으면 옆에 보조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것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읽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자, 어찌됐건 읽는 거 설명드렸고 돌아와서 말하면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애가 서남아시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애가 석탄이 될 수밖에 없다.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석탄이 제일 먼저 화석 에너지 중에 구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누가 석유고 누가 천연가스냐 뭐 서남아시아에서 누가 많아 물론 뭐 이런 것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B가 유럽이 되는데 유럽에서 누가 더 많을까 막 이런 것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런 방법으로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 정도 값인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 정도 값. 즉 전반적으로 가가 많아 다가 많아? 가가 많지. 그래서 가가 석유 다가 천연가스 이렇게 구체적인 대륙에 대한 것들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인 걸로 한번 선생님은 해봤었습니다. 뭐 유럽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륙에서는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생산이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에너지 중에는 석탄이 고르기 제일 쉬웠고요. 대륙은 서남아시아를 고름으로써 유럽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대륙 잘못됐다는 거 그냥 알 거고요. 2번은 A는 서남아시아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건데 석유의 생산량 비중 변화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석유가 이건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70% 초반대로 90에서 떨어졌어요. 여기 90에서 70, 한 2, 3으로 떨어졌습니다. 18이 감소한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B를 얘기하는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증가해 버렸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작은 값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의 변화 자체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A가 더 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겠네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됐고 3번은 가가 석유잖아요. 석유가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게 많은 거죠. 잘못됐고요. 4번은 네, 나가 석탄이잖아요. 제일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온실가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이런 거 모두 다 많겠죠. 사실은 뭐 오염물질로 일반적으로는 물어요. 꼭 여기서처럼 온실가스로 특정하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큰 지장은 없어 보이고요. 5번 네, 모든 지역에서 천연가스 생산량 비중이 증가했다는데 그게 맞으려면 다 이렇게 왼쪽으로 그림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다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해보면 맞는 얘기가 되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11번 이 문제는 좋으면서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어떤 국가별로 인종을 준 게 아니라 인종을 쭉 흐트러뜨려 놓고 국가들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여기가 가나 다라가 들어가고 A, B, C, D를 이쪽에 준 다음에 국가별 인종을 구해. 그러면 그게 좀 더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인종별로 국가를 제시해 줌으로써 난이도를 조금은 높였어요. 근데 예전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난이도를 되게 높였는데 이 문제는 그전 기출문제에 비하면 조금 쉬운 게 뭐냐면 Y축의 값이 %예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워요. 이게 막대 그래프 높이로 만약에 나와버리면 조금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지금 여기서는 비중이잖아. 여기엔 지금 아르헨티나가 있고 아르헨티나는 백인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가 아르헨티나고 라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A가 유럽계 백인 되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엔 없지만 브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브라질에서도 백인이 많아요. 하지만 브라질 내의 백인의 비중보다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백인의 비중이 높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그냥 아르헨티나의 막대 그래프가 높은 거야. 그걸로 게임은 끝이야. 근데 만약 이거 Y축의 값이 %가 아니라 명수로 나오게 되면 백인의 비중이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보다 낮은 건 맞지만 브라질의 인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질의 백인의 숫자가 아르헨티나 백인의 숫자보다 많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과 양이 따로 노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좀 더 어렵고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볼리비아예요. 선생님이 페루하고 볼리비아를 주목하랬죠. 그게 뭐예요? 네, 멕시코와 달리 원주민이 더 많은 데입니다. 그럼 다가 볼리비아고 볼리비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게 C니까 이게 원주민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 조금 더 나아진 B가 혼혈이 됩니다. 참고로 가가 지금 멕시코고 멕시코에서 많은 이 녀석이 혼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자메이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메이카든 뭐든 카리브해 국가니까 여기에서는 아프리카계 흑인 형들이 많겠지.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야. 나올 만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난이도를 살짝 높인 것은 국가별로 인종을 준 게 아니라 인종별로 국가를 줘서 조금 높였다. 하지만 국가도 제시해줬고 그다음에 양이 아닌 뭐 비중으로 해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1번 선지는 아프리카계 흑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 선지는 순서를 말하자면 원주민이 가장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계, 혼혈은 뭐 나중에 파생된 것이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혼혈은 유럽계가 들어온 이후에 생겨났다. 그치? 맞지? 혼혈이 되려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합쳐지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하천과 관련한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메콩강 이거 위치 보면서 해야 돼.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보통 이런 문제 줄 때 위경도를 주는데 안 줬어. 그 다음에 나는 북극해라고 써있지. 바다의 위치로만 위치를 준 거야. 인도양 북극해. 이거는 러시아의 하천. 얘들아 이게 해설지에 예니세이라고 나왔다고 너희가 문제 풀면서 예니세이라고 알 필요는 없어. 예니세이로 알든 레나로 알든 심지어 완전 잘못이지만 오비강으로 알든 상관없는 거야. 아 러시아 하천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 북극해로 유입되니까. 자 그러면 1번을 보게 되면 메콩강 삼각주. 세계지에서 삼각주 어디 없어. 이걸 말하기가 더 어려워. 웬만한 데는 있는 거야. 메콩강은 또 있고요. 2번 러시아 하천의 특징. 하류가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고요. 그 다음 3번. 네 당연히 열대지역 강수량이 더 많죠. 4번 벼농사 아시아 쪽이니까 메콩강 맞죠. 5번
얘들아, 이건 국제하천일 때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하게 되면 메콩강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붙는다 얘기를 해. 응? 얘기해. 그러나 이것을 딱 합리적으로 봐봐. 점선이 국가 간 경계인데 여러 국가를 흐르잖아. 근데 이 녀석은 거의 없잖아. 여기 조금 뭐 몽고 중국 쪽에서 오는 게 조금 있어 보이지만 의미가 거의 없는 거야. 뭐 몽고 중국 쪽인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더 국가 간 갈등이 심각하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국가를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얘가 싸움이 많이 나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좋은 문제. 바다, 하구의 위치에 있는 바다의 이름을 가지고 위치를 제시해준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19번 많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많이 나왔던 건 아닌데 선지나 이런 것들에서 묻던 걸 자료로 물어본 건데요. 제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라고 하면 애들은 영어라고 해요. 그러나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입니다. 그럼 애들 그 다음 대답이 뭔지 아니? 선생님 인도어는요? 얘들아 인도는 10개가 넘는 공용어가 있어. 그래서 인도는 거기서 짜지게 된다. 그냥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들 어려울까 봐. 에스파냐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여기에 없죠. 라에 있는 거는 아랍어라는 거 알겠죠? 다가 누구냐? 바로 영어입니다. 의외일 수도 있는데 요 3개 정도는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선지도 좋아요. 기억. 영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니은 아랍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귿 중국어가 쓰는 사람은 더 많지만 국가는 영어가 더 많은 국가에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공용어인 거야. 공용어. 전 세계 공용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가장 상용어로 쓰는 거죠. 사실 공용어는 그 국가에서 이렇게 채택한 언어고요. 상용어는 뭐 상업적으로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런 말장난이에요. 그렇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중국어를 더 일반적으로 해요. 영어를 더 일반적으로 해요. 영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인도가 2등으로 못 들어가는 게 힌디어, 맹고로 여기만 봐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도시화율과 자연적 증가율에 대한 거. 도시화율 순서 외워야 되잖아. 최근 거. 앵글로, 라틴. 여기에 보면 2014년 걸로 보면 앵글로 있고 2등이 B니까 라틴. 그 다음에 U, O. 원래 선진국들이 더 높은데 라틴만 껴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나마 높은 게 C니까 C가 아시아, 제일 낮은 게 D니까 D가 아프리카. 조금 더 X축으로 확인을 하자면 L을 많이 나니까 자연 증가율 1등.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가 버렸지. 이건 뭐야?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 예, A가 경제 수준이 더 높은 데니까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낮죠. 2번. 중위연령이 높다. 사실 좀 2번은 조금은 그런데요. 중위연령은 노인이 많은 데가 높아요. 그럼 사실은 이런 선지에 물어보려면 앵글로나 유럽을 끼고 물어보는 게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경제 수준이 좀 더 높은 데가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중위연령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라틴이니까 라틴이 좀 더 높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총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C가 되겠죠. C. 아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고요. 그 다음 4번 도시화율 증가폭. 얘들아 증가폭은 도시화율 증가폭이니까 얼마나 Y값이 올라갔니? 이렇게 묻는 거야. 몇 칸 올라갔어?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는 건데 모든 지역에서 도시화율이 4번 선지 도시화율 증가폭이 라틴 아메리카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B고요. 몇 칸을 올라가냐면 하나, 둘, 셋, 넷. 4칸을 상승했네요. 무려. 그 아시아가 좀 더 아시아도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3칸 정도고요. 라틴이 제일 많이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쭉 살펴봐 드렸는데 선생님이 문제 들어갈 적에 출제하는 분들과 좀 상의를 해봤더니 세계지리가 문제 퀄리티가 더 완성도가 좋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근데 둘 다 보는 강의를 둘 다 듣는 친구들도 있고 두 과목 다 하나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지가 훨씬 더 해설 강의 시간이 길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세지는 진짜예요. 기본적인 지식만 하면 거기서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게 지금부터 늦지 않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먼저 시작했다고 점수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리듬을 유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세계지리 친구들이 정말 문제 찾아 헤매요.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제작해드린 구독한 심화도 좋지만
자체 100% 자체적인 문제인 세계지리 문제 중독 한번 활용해 주시면 압도적일 겁니다. 문제 퀄리티. 이미 강대 친구들한테 뭐 세지는 안 했는데 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친구들이 풀어보고 그 구성이나 문제의 자작 퀄리티나 아니면 이렇게 뜯으면서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지리 문제 찾아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더 이상의 슬럼프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뭐 더 이상 내신 때문에 탐구 멈춰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옆에서 여러분들을 끌어갈지 고민 중인데 조만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케이? 끊임없이 끝까지 선생님 컨텐츠 한번 제작해보고 진짜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은 기적을 써보자. 자기가 무엇을 상상했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세계지리만큼은, 지리만큼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본 강좌에서 어떤 강좌든 본 강좌에서 만나뵙도록 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호였습니다.